옛날 우리말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깨춤 추다가 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춤이라고 하는 거는 몸짓 작은 게 방정맞게 까부러대는 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깨춤 추다가 나중에 완전히 산통을 깨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여워하고 잘한다 하니까 옛날에 보면 왕의 척근이 돼가지고 설치다가 그래도 최소한의 이 자기의 위치는 지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설치다가 나중에 하루아침에 죽은 자도 있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까불다가 인생 주어지는 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58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스스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번번이 당했어요. 아주 삼류 선수들한테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정치판의 기술은 인류고 그들을 삼류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자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판에는 이 무한의 테크닉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서 그냥 뭐랄까요, 이 원활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려면 20, 30대의 경륜으로는 절대로 그런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정립되려면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실패와 또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철학이 쌓여야 될 수 있다. 오늘 보면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이준석이가 어제 저녁에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 합의가 벌어지자 당 내부에서는 야당이 났죠. 지금 국민의 동당의 지금 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준은 전 국민을 갖다가 추경을 편성해서 나눠주는 형태의 소비 진작 위주의 추경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당의 기본적인 정책이 전 국민을 기본소득처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여권이 80%를 주니 90%를 주니 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33조의 추경을 만들어서 80% 국민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어제 송영길과 이준석이 만나가지고 전 국민한테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자, 당 내부에 지금 반발이 터지고 어제 심야에 아마 당내 최고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원이 남으면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에게 넓히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이준석이가 해명을 했지만은 국민의 동당 지도부가 이 합의에 반발하자 지금 전 국민 직업이 후순위라고 디수습에 나선 것이고, 사실상 이준석이 합의해 준 것은 맞다는 겁니다. 자, 매경에 보면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직업 합의,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과 국민의 동당이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하고 현재 900만 원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액도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최대 900만 원까지 해주는 자영업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전국민도 늘리고 해야 되니까 추경이 33조가 아니라 거의 50조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전에 더불어 거수기당은 정부와 이 80%까지 합의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이 재경부나 지금 부총리의 반대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고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합의할 때는 코로나가 지금 4차 팬데믹 진행되기 전의 이야기고 7월 달부터 그게 진행이 되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인 봉쇄가 시작되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죠. 정권이요. 그래서 어제 송영길이가 이준석을 불러서 저녁 만찬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지난번에 송영길하고 이준석이 만났을 때 밥 한번 먹자 해서 송영길이 뭐 선배가 사는 거다 한 그 핑계로 만나가지고 아마 그건 핑계고 만날 때부터 이 내용을 합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당의 이 황보승이 수석 대변인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코로나 4차 대확산을 감안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춰지지만 현재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했는데 이걸 고쳐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반영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전국민도 지금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두텁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표를 보고 지금 원내 지도부가 알게 되니까 원내 대표부터 다 거세게 반발했고 어젯밤에 이제 이 최고위 회의가 열렸고 이준석은 재난지원금의 전제 조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먼저 두텁게 지원한 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데 남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소상공인에 900만 원까지 준다는데 이걸 더 두텁게 주고 그 다음에 남는 재원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바꾸고 제외 국민투표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공감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의 독단 결정에 대해서 당 내부의 의원들은 상의 없이 결정을 했고 윤희숙은 당에서 가져온 철학 그러니까 돈을 나눠 먹기는 안 된다. 피해를 본 쪽에만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당의 철학을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사람들을 배반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김기현 국민의동당의 원내대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준석이가 송영길 회동하고 난 이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1시간 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내정책을 총괄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합의문을 써준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사를 교환한 수준인데 각자 다르게 해석한 걸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재원을 먼저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이준석이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여의도 식당에서 송영길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만나가지고 송영길이가 지 책을 이준석이한테 주고 쇼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구당, 과거에는 지구당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이 당예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까지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80% 주자, 90% 플러스 알파 주자, 100% 주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야 대선 주자 당 내부에서 모두 전국민 지급 합의를 놓고 반발하고 있고 원희룡은 자영업자 사경 헤매는데 무슨 전국민 소비 진작 이야기냐라고 하고 송남기는 자영업자를 더 주는 손실보상금 정액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소상공인들은 부실 기업 살리는 데는 수조 원씩 쓰더니만 지금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4차 팬데믹에 대해서는 주경에 6천억만 계산했는데 96만 곳을 나누면 20만 원밖에 안 된다. 자, 업소들은 이 복날에 겨우 한 팀 모았다. 자, 정부의 봉쇄에 협조하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지금 했던 정권의 1차 추경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준석과 송영길의 합의에 대해서 정세균은 엉뚱한 합의를 했다고 반발하고 김기현은 오해에 살 수도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기재부 측이 특히 정부와 합의도 없이 저 둘이 만나서 저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송영길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저 더불어 거수기당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빚을 있는 대로 다 내서 빚잔치는 나중에 딴 사람이 할 거고 우리는 쓰고 보자. 지금 이것이 더불어 거수기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금 4차 팬데믹으로 또 영업 제한에 어제부터 들어갔으니까 그 제한 들어간 첫날 밤에 송영길이 이준석 불러내어서 저거 주자고 하는데 이준석을 설득해서 통과시켰다 하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공은 송영길이가 다 취하고 거수기당이 취할 거니까 오케이. 또 더 나아가서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또 재난지원금도 뭔 80%냐 전 국민 주는 거 다 그것도 100% 주자. 돈 더 쓰면 되지. 뭐 33조 할 게 뭐 있냐. 66조로 하자.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준석은 그러면 안 되지요. 자, 이준석이 문가리 따까리에 불과한 이철이한테 머리를 땅바닥으로 숙이고 되고 난 이후에 송영길을 만나서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박수를 쳤지만 저는 문하고 첫 통화에서 방역을 협조하겠다고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게 이준석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첫 통화에서 방역 독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문 정권이 민주주의의 규칙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거는 분명히 따지겠다라고 했어야죠. 자, 그런데 이게 야당 대표인지 쇼하고 다니는 쇼맨인지 모르지만은 온 사방에 그냥 정치가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적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면서 다니고 있어요. 철없는 국민들이 워낙 많은 수준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데 박수를 치면서 준석이가 잘하고 있다가 훨씬 높고 동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지만은 자, 이렇게 잘한다 하니까 이 오두방정으로 깨춤을 추다가 어린 놈이 지금 자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예요. 일부러 정권이 스스로 코인해서 돈 많이 땄다라는 아주 철없는 여야 없이 밤에 다 만나고 다니는 밤의 마당발 어린 놈 정치 잘 배웠어요. 이준석을 당대표로 이는 붐을 조성하고 언론에서 띄우고 그런 다음에 딱 그 뒤부터 필요할 때마다 끌고 다니면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바보라서 합의해 줬을까요? 당에서 거부가 나올 거라고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를 해 줬을까요? 이준석은 그 탄생의 비밀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내년 대선까지 벌어질 수많은 이 사기 중에 이제 하나가 터진 겁니다.